새벽녘 강서구의 버스 정류장은 서울의 일상처럼 분주합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과 딱딱한 구두 소리가 아스팔트를 두드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엔진 소리가 시작되는 하루의 신호를 알리죠.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는 여든을 앞둔 김정옥 할머니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거친 바람에 주름진 얼굴을 찡그리며 정옥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한 손으로 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허리가 말을 안 듣네. 정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름한 외투와 낡은 장바구니는 그녀의 고단한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죠. 주변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젊은이들과 서류 가방을 든 직장인들이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노인 한 명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갑자기 정옥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숨이 가빠오는 느낌이 들었죠.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몸이 앞으로 기울더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정옥의 몸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닿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저 쳐다볼 뿐이었죠. 저기, 누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은 괜히 도와줬다간 큰일 나요. 이상한 누명 씌워서 돈 뜯어내는 수법도 있다던데.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구급차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부르겠죠. 나는 지금 회의에 늦었어. 대화는 그렇게 끝났고 사람들은 도착한 버스에 올라타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뒤로 한 채 말이죠. 무관심의 벽은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택배 기사도 학생들도 회사원들도 모두 자신의 일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한 청년이 멀리서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준이었죠. 27살의 그는 새벽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순간 그는 주저없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준은 정옥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자 즉시 손목을 짚어 맥박을 확인했죠.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어. 서준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 누구도 돕지 않았어요. 그는 재빨리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네, 강서구 화곡동 버스 정류장이요. 할머니께서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없으십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준은 정옥의 가방을 살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연락할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가방 안에서 오래된 핸드폰을 발견한 그는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한 여성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려고요. 응급 상황이잖아요.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에이, 요즘은 정의감 가지고 살기 힘들지. 여성은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서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옥이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렇게 무관심한 세상에서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서준은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물을 한 병 사왔습니다. 정옥의 입술이 말라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조심스럽게 물수건으로 정옥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고급스러운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급하게 정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벤츠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찬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다가왔죠. 윤태우, 정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달려왔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태우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정옥의 가방을 만지고 있는 서준에게로 향했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의심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서준을 노려보았어요. 너 뭐야? 지금 우리 어머니 가방을 훔친 거야? 태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도와드리려고. 가방을 뒤지는 게 도와주는 거야? 태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쓰러진 노인의 가방을 훔치려 했습니다. 태우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구경꾼들의 시선이 서준을 향했죠. 의심의 시선들이었습니다. 어쩐지 너무 착한 척하더라니.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수법이 교묘해졌다더니 쓰러진 사람 가장에서 물건 훔치고. 서준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죠. 선의로 한 행동이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서준이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말장난하지 마. 요즘 수법 다 알아. 태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죠. 네, 지금 강서구 화곡동 버스 정류장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가 있어요. 네, 현행범입니다.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죠. 그는 단지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이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학생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고요. 정말 도와드리려고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태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경찰에게 해. 내가 직접 봤어. 어머니 가방을 뒤지는 걸.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은 서준을 의심하고 있었죠.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서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곧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찰차 한 대가 정류장 앞에 멈췄고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첫 번째 경찰은 정옥의 상태를 확인했고 두 번째 경찰은 서준에게 다가왔죠.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서준이 입을 열기도 전에 태우가 먼저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쓰러진 제 어머니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고 와보니까 이렇게. 아닙니다. 서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새벽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걸 보고 달려와서 구급차도 불렀고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가방을 확인한 것뿐입니다. 경찰관은 두 사람의 말을 번갈아 들으며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었죠. 한편으로는 정옥의 상태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구급차는 언제 오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고 정옥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상태를 체크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혈압이 많이 났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태우가 나섰습니다. 경찰관은 서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도 같이 가야겠습니다.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니까요. 서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울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라고 믿었죠. 구급차 뒤로 경찰차가 따라붙었고 서준은 경찰관과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단지 선의로 한 행동이 이렇게까지 오해받는 현실이 서글펐죠. 하지만 그는 왠지 모르게 그 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마주치던 그 익숙한 얼굴,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그 할머니였으니까요.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정옥을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태우는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따라갔고 서준은 주변 상황을 주시하며 경찰관과 함께 대기실에 앉았죠. 학생이라고 했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이에요. 취업 준비하면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알아?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의 기억이 떠올랐죠.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계시던 정옥 할머니에게 우산을 씌워드렸던 일. 그리고 매일 아침 밥은 드셨어요? 하고 묻던 자신의 모습. 네, 압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 근처에 사시는 분이에요. 매일 아침 인사 나누는 사이였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도와준 거구나. 당연하죠. 누구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의료진들이 긴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서준과 경찰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응급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우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검사 중입니다. 태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죠. 그 순간 한 여성이 급하게 병원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40 초반의 여성이었죠. 박미라, 태우의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어떠세요? 미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검사 중이야.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어. 태우가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준과 경찰관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녀가 서준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가방을 뒤지던 놈이야. 경찰이 조사 중이야. 태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머니 통장도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 대상 범죄 많다던데. 서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선의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고 태우와 미라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위험한 상황은 넘겼지만 면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태우와 미라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죠. 지금 면회 가능하신가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네,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말씀 나누지는 마세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태우와 미라는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려보자. 할머니께서 깨어나시면 상황이 명확해질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정옥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했죠.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정옥이 빨리 회복되기를, 그리고 이 오해가 풀리기를. 응급실에서는 태우와 미라가 정옥의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지만 눈은 열려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나약하면서도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우가 물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 정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니? 어떤 아이요, 어머니? 미라가 물었습니다. 나를 도와준 아이. 편의점 아이. 정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태우와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그 아이가 어머니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아이. 나 살려줬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고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죠. 정옥의 말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해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응급실 밖 대기실에서 서준은 여전히 경찰관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그는 묵묵히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다렸죠.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태우와 미라가 따라 나왔죠. 그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경찰관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죠. 태우와 미라는 멀찍이 서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죠. 김정옥 할머니께서 깨어나셨어.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내가 도와주었다고 하셨어. 서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야. 좀 더 조사가 필요해. 태우가 경찰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혼미하신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김정옥님은 상황을 꽤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어요. 태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미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책임질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김정옥님께서 청년분을 찾으십니다. 지금 면회를 원하세요. 모두의 시선이 서준에게 향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고 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우와 미라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서준이 응급실로 들어가자 정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서준을 발견하자 밝아졌죠. 서준은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내 목숨 구했어. 간호사가 서둘러 다가와 마스크를 다시 올려주었습니다. 너무 말씀하지 마세요.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정옥은 간호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착한 아이야. 매일 아침 나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옥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죠. 그는 정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 순간 태우와 미라가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와 경찰관도 뒤따라 들어왔죠. 정옥은 아들을 보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넌 왜 왔니? 정옥이 태우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죠. 태우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당연히 와야죠.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데.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코인 날리고 4명의 뺐을 때는 연락 없더니.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찰관과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서준은 어색한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미라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여보, 그만해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서준을 가리켰죠. 이 아이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매일 아침, 추운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나한테 인사해주고 밥 챙겨 먹었는지 물어봐준 아이.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와닿았죠. 사실 그는 그저 평범한 인사를 건넸을 뿐인데 정옥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경찰관이 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전 상황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준 씨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가방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죠. 미라가 다시 나섰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족이 왔으니 저희가 어머니를 돌볼게요. 이 청년분은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김정옥님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보호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시더군요. 태우가 놀란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들입니다. 법적으로 보호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환자분께서 직접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옥은 가냘픈 손으로 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 내가 믿어. 그 말에 태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3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친 게 가족이니? 미라가 태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하지만 정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내 통장 다 뺏어가고 집문서 다 뺏어간 게 누구야? 코인 한다고 내 전 재산 날린 게 누구냐고.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경찰관이 상황을 주시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환자분의 상태가 우선이니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서준은 정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 몸 먼저 챙기세요.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마.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태우와 미라는 멀찍이 떨어져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경찰관은 병원 관계자와 무언가 상의 중이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서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오해는 풀렸지만 정옥과 그녀의 가족 간에 무언가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는 이 상황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옥이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에 그냥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도 괜찮아. 오해는 풀렸으니까.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까요? 의료진이 잘 돌봐주실 거야. 그리고 경찰관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가족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관여하면 복잡해질 수 있어. 서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옥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그는 천천히 병원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병원 관계자였습니다. 서준 씨, 김정옥 할머니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지금 면회 가능하시다고 하셨어요.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그는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태우와 미라는 여전히 복도에서 대화 중이었고 그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정옥은 이전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여전히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또렷했죠. 그녀는 서준을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아가. 정옥이 말했습니다. 서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어떠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평생 시장통에서 장사하며 살았는데 이 정도쯤이야. 정옥의 목소리에는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걱정했어요. 정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 봤지? 평생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는 내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아들이야. 서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정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사람이 늙으면 쓸모가 없어져. 아들도 며느리도 다 등을 돌려.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찾아오더니 이제 내 통장에 돈 없으니 연락도 안 해. 서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정옥의 슬픔을 함께 느끼고 있었죠. 할머니. 하지만 내가 있었지. 정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짧은 인사가 내 하루를 살게 했어. 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죠. 할머니, 저는 그냥. 아니, 그냥이 아니야. 정옥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은 없어. 모든 선택에는 의미가 있지.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정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물었죠. 선생님, 저 아들이랑은 말하기 싫어요. 이 아이가 내 보호자였으면 좋겠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정신 멀쩡해요. 내 의사 결정할 수 있어요.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보호자 역할을 하기에는. 정옥은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아가. 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정옥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이런 중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들이라고. 태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미라와 병원 관계자가 따라 들어왔죠. 태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보호자를 바꾸신다고요? 태우가 소리쳤습니다. 정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면 왜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니? 왜 내 재산 다 빼앗아갔니? 태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준에게 시선을 고정했죠. 너,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지. 뭐라고 속삭인 거야?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 마. 어머니가 원래 저러셨어? 태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병원 경비원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태우는 억지로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정옥에게 다가갔죠.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때 상황이.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것도, 집 문서 가져간 것도 다 알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미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건 다 오해예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키다가 다 날아간 거니? 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내 명의로 투자해서 다 날려버린 거니?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준은 이 상황이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정옥이 그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가지마, 아가. 내가 있어야 내가 편해. 정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병원의 하루는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정옥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어 갔고 서준은 여전히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우와 미라는 병원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잠시 자리를 비웠죠. 그들의 표정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죠. 이렇게까지 깊이 관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자신이 유일한 의지처였으니까요. 생각이 많구나. 정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준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내가 너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준 것 같아. 정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 서준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릴게요. 정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평생 장사하며 모은 돈이었어. 아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사업 실패할 때마다 도와주느라 내 몸 다 갈아 넣었지. 서준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정옥의 인생 이야기는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다 잃고 나니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 끊었어. 내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거지. 서준은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재산으로 매길 수 없어요.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아.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더 나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의사는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문제는 환자분께서 직접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서준은 놀랐습니다. 그는 이런 결정이 내려질 줄 몰랐죠. 하지만 저는 정옥이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부탁할게, 아가. 잠시만 내 보호자가 되어줘. 내가 회복되면 다 풀어줄게. 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취업 준비 중이었고 편의점 알바도 해야 했죠. 하지만 정옥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의사는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서준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태우와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서명하는 서준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태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정옥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선택이다. 더 이상 너희에게 속지 않을 거야. 미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속인 적 없어요. 그건 다 오해라고요. 오해?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내 집문서가 내 남편 명의로 바뀐 건, 그것도 오해니?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죠.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태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가요.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이 모르는 남자를 믿다니.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처럼. 태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준을 노려보고는 미라의 손을 잡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죠. 의사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간호사실로 문의해 주세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은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죠. 자신이 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되었습니다. 후회하니? 정옥이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서준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옥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죠. 내가 사실 회사 하나 가지고 있어. 서준은 놀랐습니다. 회사요? 응, 작은 무역회사야. 내가 젊었을 때부터 운영해온 회사지. 아들한테는 말 안 했어. 그 아이가 알면 또 빼앗아 갈까봐. 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죠. 그 회사에 자네 자리 하나 비워놨네. 정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서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옥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취업을 준비하던 그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직 경험도 없고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험은 해보면서 쌓는 거야.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온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회복되는 동안 천천히 생각해봐.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그리고 면회 시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서준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저녁 8시였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정옥은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아가. 오늘 정말 고마웠어. 서준은 정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 푹 쉬세요. 병원을 나서는 서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고 그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서준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아침에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준 단순한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죠. 그는 정옥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준은 지친 몸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오늘 하루는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편의점 매니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이죠. 이게 다 뭐 하는 짓인가? 서준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서준은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준 씨죠?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정옥 상사 대표 김민수라고 합니다. 정옥 어머님께서 연락처를 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서준은 놀랐습니다. 정옥이 정말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니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회사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어머님 뜻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시작되었고 그는 끝까지 가보기로 마음먹었죠. 네, 가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 순간부터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정옥이 알려준 회사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서구의 조용한 사무실 건물이었죠. 정옥 상사라는 간판이 건물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지 않은 규모였죠. 서준이 사무실 문을 열자 10여 명의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죠. 접수대에 앉아있던 여성이 서준을 발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서준 씨 맞으세요?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준은 안내에 따라 안쪽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대표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준 씨,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민수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준은 긴장된 마음으로 악수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민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어제 정옥 어머님께 전화 받았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서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옥 어머님은 제게 은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30년 전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분이죠. 서준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정옥에 대해 더 알고 싶었죠. 어머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바로 서준 씨에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요.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도 없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험은 일하면서 쌓는 겁니다. 어머님께서는 서준 씨의 인품을 높게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기회를 잡고 싶은 욕구가 자라나고 있었죠. 정옥 상사는 무역회사입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과 거래하고 있죠. 서준 씨가 해외 영업부에서 일하면 어떨까 합니다. 언어 능력과 소통 능력이 중요한 자리죠. 서준은 놀랐습니다. 저에 대해 어떻게 아셨죠?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준 씨가 영어를 잘한다고요. 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옥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인턴으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3개월 동안 회사 업무를 배우고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서준은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취업 준비는 계속 해오던 것이었고 이런 기회가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왔죠. 그리고 정옥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는 건 어떨까요? 그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회사를 나온 서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옥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죠. 병실에 도착하자 정옥은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반갑게 불렀습니다. 정옥은 서준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아가. 방금 정옥 상사에 다녀왔어요. 김민수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정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정옥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이제 같이 일하는 거네. 네, 할머니. 제가 열심히 배워볼게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평생 키워온 회사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왔지. 내가 그곳에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구나. 서준은 정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더 좋아졌어요. 앞으로 사흘만 더 지켜보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옥과 서준은 기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석 달 후 강서구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죠. 그는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정옥 상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인턴 기간이 끝나고 정식 사원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석 달 동안 서준은 빠르게 회사에 적응했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죠. 그의 성실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축하해요, 서준 씨.
회사 동료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직원이네요. 서준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가 함께 있었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마이너스 정옥 드림. 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옥은 퇴원 후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회사에 와서 업무를 확인했죠. 그녀는 서준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대표가 모든 직원들 앞에서 서준을 소개했죠. 오늘부터 서준 씨가 정식 직원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동안 인턴으로 보여준 열정과 성실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준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옥이었죠. 오늘 점심 같이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서준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준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정옥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고 표정도 밝았죠. 우리 애가 정말 멋지네. 정옥이 서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식 직원이 된 걸 축하해. 서준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 가장 컸지. 정옥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3달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두가 알아. 그들은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서준의 미래 계획,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상까지. 마치 진짜 가족처럼 편안한 시간이었죠. 아들 소식은 어때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연락 없어. 하지만 괜찮아.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 서준은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그들은 우연히 거리에서 태우와 미라를 마주쳤습니다. 태우는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고 미라의 화려했던 외모도 한풀 꺾인 듯 했죠. 그들은 정옥과 서준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태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후회, 분노, 아니면 그저 체념.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요. 정옥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슬픔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돌려 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아가. 회사에 돌아가야지. 태우와 미라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뒤돌아본 서준은 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아쉬움인지는 알 수 없었죠.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정옥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괜찮으세요, 할머니?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기억할 거다, 준아. 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마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 있었을지도 모르지.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머니.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는 도움을 줬을 거예요. 아니야, 아가. 정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어. 너만 빼고. 그들은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정옥 상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햇빛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죠. 로비에 들어서자 정옥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새로 걸린 것 같았죠. 청렴 정직정의 새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 모토야. 정옥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가치에서 영감을 받았지. 서준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다니 믿기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안 도왔으면 내 인생도 달라졌겠죠. 정옥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달라졌어, 아가.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내가 증명했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들은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하루,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선택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더 큰 선함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서울의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이를 위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비롯되는 법이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